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입니다. 오늘은 그 럼바 스파인의 해부학, 아나토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뼈, 인대, 신경, 그 다음에 그 혈관, 근육,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척추에서 이제 허리, 럼바 스파인은 5개 이제 세그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세그멘트, 1, L,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세그멘트는 앞쪽에서 보는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뒤쪽에서는 이제 두 개의 파셋 조인트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게 되면 앞쪽에 이제 버테브랄 바디가 있고, 뒤쪽에 이제 포스테리어 세그멘트가 있는데,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세그멘트는 뒤쪽으로 돌출되는 스피노스 프로세스 극돌기, 그 다음에 H축으로 돌출되는 횡돌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세그멘트하고 그 버티럴 바디를 연결하는 여기 페디클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하고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연결해주는 라미나가 있습니다. 라미나가 있고, 앞쪽에 있는 버티럴 바디하고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세그멘트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 구멍이 있어서 스파이널 캐널이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그 스파이널 코드, 즉 신경이 위치하고 주행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인터버터럴 디스크는 그 애닐루스 파이브로서스하고 연골로 이루어진 애닐루스 파이브로서스하고 안쪽에 이제 주로 수액이라고 하는데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액, 뉴클레스, 펄프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애닐루스 파이브로스는 이제 그 인터버터럴 디스크의 60%를 구성하고 주로 콜라겐 타입 1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단단한 구조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클레스 펄프스는 이제 그 주로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출생 시에는 수액이 이제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40대 정도가 되게 되면 수액이 이제 7%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주로 이제 콜라겐 타입 2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애닐루스 파이브로스는 주로 이제 약 20개의 층에 라밀레이트 된 판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판은 그 약 2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는 콜라겐 파이버들이 이제 그렇게 주행하고 있어서, 이 애닐루스 파이브로스는 위아래에서 누르는 힘에는 아주 강력하게 잘 저항을 견딜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트는 로테이팅 하는 힘에는 되게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가 가장 손상이 잘 되는 자세가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를 비트는 로테이션 시키는 그런 자세에서 이제 인터버터럴 디스크의 손상이 가장 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버티럴 바디, 그 다음에 인터버터럴 디스크가 있는데, 애닐루스 쪽에는 수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겉에 있는 애닐라 파이버나 엔드 플레이트는 수액이 이제 별로 없는 그런 단단한 구조물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해부학 사체 사진이 되겠는데, 사체 사진에서 보게 되면, 겉에 있는 애닐루스는 아주 단단한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단단한 구조물로 되어 있고, 안쪽에 뉴클레스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구조물, 약게 그 콜라겐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찰떡인데 굳지 않은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되게 되면 인터버터럴 디스크가 뒤쪽은 넓어지고 앞쪽은 좁아지고 수액은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동하게 되면 이제 터져서 이제 탈출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신전을 하게 되면 펴게 되게 되면 앞쪽이 넓어지고 뒤에는 좁아지면서 수액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 수액이 이제 위아래 부가되는 압력을 이제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플렉션, 익스텐션, 로테이션 시에 수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리에는 아주 강력한 많은 리가멘트가 있어서 허리가 이제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버티럴 바디 앞쪽에서는 엔테리어 롱기탈 리가멘트, 뒤쪽에서는 포스테리어 롱기탈 리가멘트가 있어서 버티럴 바디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에 스파이널 캐널 앞쪽에는 이제 스파이널 캐널 앞쪽에
리가멘트 플라범, 옐로우 리가멘트라고도 하는데 황색인데 리가멘트가 있어서 이제 포스테리어 세그멘트가 이제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고 안정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사이에는 인터 트랜스버스 리가멘트, 스피노스 프로세스 사이에는 인터 스피노스 리가멘트, 그다음에 스피노스 프로세스 표층에 이제 수프라 스피노스 리가멘트가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버테브랄 세그멘트가 움직이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강력한 인대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사체에서 보는 안테리어 룽기털 리가멘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테리어 룽기털 리가멘트. 요것은 이제 그 포스테리어 룽기털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포스테리어 룽기털 리가멘트가 있어서 이 리가멘트가 인터버터럴 디스크가 뒤쪽으로 돌출되지 않아서 않도록 해서 이제 신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리가멘트 플라범이 되겠습니다. 리가멘트 플라범. 네, 사체에서 보게 되면 약간 노란색을 띈다고 해서 이제 옐로우 리가멘트, 황색 인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리가멘트가 이제 척추체를 안정되게 척추를 유지함으로 해서 스파이널 캐널에 있는 신경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파이널 캐널에 있는 스파이널 코드가 주행하게 되는데,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앞쪽에서는 모터 너브에 해당되는 벤트럴 루트렛이 나오고, 뒤쪽에서는 이제 센서리 너브에 해당하는 도살 루트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 두 개의 너브 루트렛이 합해서 너브 루트가 됩니다. 너브 루트가 되고, 너브 루트가 인터버털 포라멘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하나는 벤트럴 레이무스에서 이제 앞쪽으로 가는 그 신경이 되겠고, 이것은 뒤쪽으로 가는 해서 도살 레이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식적인 그림인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 스파이널 코드의 엔트리 홈셀에서 모터 셀 바디가 있고, 그 모터 셀에서 그 너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벤트럴 루트렛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리 너브는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센서리 너브의 셀 바디는 인터버터럴 포라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도살 센서리 루트렛이 되고, 그것이 합해서 너브 루트가 되고, 너브 루트가 포라멘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벤트럴 레이무스, 도살 레이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스파이널 코드는 L1, 2 레벨까지만 내려오고, 그 아래는 스파이널 코드가 없습니다. 코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제 너브 루트들이 쭉 나와서 쭉 스파이널 캐널로 내려오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말꼬리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마미라고 합니다. 마미. 그래서 여기서 이 신경들을 누르면 이제 마미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터 너브의 셀바들은 스파이널 코드에 있고요. 센서리 너브의 셀바들은 여기 스파이널 캐널에 포라멘이 있습니다. 포라멘에 있어서 센서리 너브는 이렇게 바이폴라 너브가 되겠습니다. 바이폴라 너브가 돼서 하나의 액수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고, 하나의 액수는 이제 페리퍼럴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그 인터버테블 디스크의 아웃 레이어가 아주 많은 센서리 엔딩으로 이제 인노베이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많은 센서리 인노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애눌라 테어가 있거나 디스크 프루전이 되게 되면 조그만 손상하고도 아주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MRI 사진이 되겠는데, 이제 만약에 디스크 레벨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L4 디스크가 되니까 이건 L4, 5 레벨에서 잘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버틀 바디가 있고, 이제 포스테리어 세그멘트가 있고, 그 사이에 스파이널 캐널인데, 스파이널 캐널에 듀랄색이 있습니다. 듀랄색이 있고, 듀랄색 속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 너브 루트들이 되겠습니다. 너브 루트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버테럴 포라멘이 있고, 포라멘으로 나가는 너브가 보이는데, 루트가 보이는데, 이것을 엑시팅 너브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L4, 5 레벨에서 엑시팅 너브 루트는 L4, 5 너브 루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레벨에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너브가 이제 트래버싱 너브 루트가 되는데, 그 너브는 L5 너브 루트가 되겠습니다. L5 너브 루트.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듀랄색의 CS4가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속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너브 루트들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앞쪽으로 나가려고 앞쪽으로 나오는 너브 루트를 요걸 이제 트랜스버싱 너브 루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포라멘 레벨을 이렇게 센터 스캔을 하게 되게 되면 포라멘에서 나오는 너브 루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요 포라멘을 통해서 나오는 너브는 9윈 레벨에 해당되는 너브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사이에서 나오는 포라멘을 통해서 나오는 너브 루트는 L3 너브 루트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렇게 쭉 이게 마미죠. 마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내려와서 쭉 자기 포라멘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디스크 프루트전이 발생했을 때 디스크 프루트전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센트럴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뒤쪽에 있는 모든 너브 루트들을 다 눌러서 마미 손상, 마미 증후군이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포스트레트럴 프루트전이 되게 되는데, 포스트레트럴 프루트전이게 되면 트래버싱 너브 루트를 누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레벨의 아래쪽에 해당되는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L4, 5 사이에서 디스크 프루트전이 포스트레트럴로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L5 너브 루트를 누르게 돼서 L5 레디큘라 퍼시를 일으키게 되는데, 만약에 디스크 프루트전이 파 레트럴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이미 나가 있는 엑시팅 너브 루트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엑시팅 너브 루트를 눌러서 L4, 5 레벨에서 파 레트럴 디스크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L4 레디큘라 퍼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포스테리어 센트럴 프루트전이 되면 이 정도 레벨에서는 너브 루트를 하나도 누르지 않으니까 디스크 프로블럼이지만 다리는 땡기지 않고 포스테리어 백페인만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아주 매시브하게 디스크 프루트전이 포스테리어 센트럴 된다고 하면 카우다이크나 신드롬이 발생하겠죠. 여기서는 4, 5 레벨에서 포스테리어 레트럴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여기서 여기 트래버싱 너브 루트를 누르게 돼서 L5 레디큘라 퍼시가 되겠고요. L5 너브 루트를 누르게 되겠고, 그다음에 파 레트럴 디스크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엑시팅 너브 루트를 눌러서 L4 너브 루트가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레벨에서 이제 디스크 프로블렘이 발생했다고 해도 프루트전 되는 위치에 따라서 너브가 하나도 안 눌릴 수도 있고, L5가 눌릴 수도 있고, L4도 눌릴 수도 있겠고,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서비칼 스파인하고 롬바 스파인하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롬바 스파인에서는 디스크 프루트전 위치에 따라서 눌릴 수 있는 너브 루트가 이제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5에서 파 레터럴 디스크 프루트전이 발생하게 되면 4 너브 루트가 눌릴 수가 있겠고, 포스테리어 레터럴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L5 너브 루트가 눌릴 수가 있는데, 서비칼 레벨에서는 이렇게 너브 루트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나가는 게 아니고 너브 루트가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와서 바로 그 레벨에서 나가기 때문에 디스크 프루트는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눌리는 너브 루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 7번 사이에서 디스크가 발생하면 항상 예외 없이 7번 너브 루트가 누르고, 5, 6번 사이에서 디스크 프루트전이 발생하면 항상 6번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추부의 문제하고 요추부의 문제하고 차이니까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또 너브 루트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아노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 검사를 하게 되면 한 15%에서 이제 아노말리가 이제 관찰된다고 하는데, 수술장 소견에서 보게 되면 한 5%에서 이제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 2, 3로 나누는데, 타입 1은 하나의 너브 루트에서 두 개의 너브 루트가 이제 나오는 경우, 이렇게 그걸 타입 1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포라멘으로 이제 두 개의 너브 루트가 나오는 경우를 타입 2라고 합니다. 타입 3는 위아래의 너브 루트가 아나스토모시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고, 타입 4는 이 1, 2, 3가 이제 섞여 있는 것을 타입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노말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노말리를 수장에서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확인하지 못하고 이제 수술하게 되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노말리는 이제 그 MRI 해상도가 좋다고 하면 이제 MRI에서 이제 사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MRI 때 보인 소견으로 숄더 사인, 코너 사인, 패러럴 사인, 패스 크레센트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숄더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엑시알 스캔에서 너브 루트들이 이렇게 트레버싱 너브 루트들이 보이는데, 그 너브 루트가 서로 이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것을 숄더 사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너 사인이라는 것은 엑시알 스캔에서 스파이널 캐널의 이미지가 이제 대칭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 코너 사인이라고 하고, 코너 사인이 있으면 너브 루트에 아노말리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패러럴 사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엑시알 스캔에서 너브 루트가 하나의 점으로 이제 관찰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연결된 걸로 관찰된다는 것은 그 포라멘에 하나의 너브루트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너브루트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노말리를 암시해주는 아주 강력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팩 크레센트 사인이라는 것은 그 너브루트하고 스파이널 루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시그널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개재되어 있는,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을 팻 크레센트 사인이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아노말리를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서비컬 스파인에서 메디알 브랜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브 루트가 나와서 벤트랄 레이무스, 도살 레이무스가 있겠고, 도살 레이무스는 레터럴 브랜치, 그 다음에 메디알 브랜치로 이렇게 나눠지고, 메디알 브랜치가 파셋 조인트를 인너베이션 하는데,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셋 조인트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파셋 조인트 자체에다 인젝션 할 수도 있고, 요 메디알 브랜치를 인젝션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셋 조인트는 서비컬 룸바 마찬가지로 더블 인너베이션을 받습니다. 윗 레벨의 메디알 브랜치가 또 인너베이션을 주고, 아랫 레벨의 메디알 브랜치가 인너베이션을 주기 때문에 파셋 조인트가 있어서 메디알 브랜치 블록을 할 때는 적어도 위 아랫 레벨 2개 이상을 인젝션을 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너브 루트가 포라멘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룸바 플렉스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크라 플렉스를 형성해서, 룸바 플렉스에서는 이제 여기 일류 하이포가스틱 너브, 그 다음에 제니터 페모럴 너브, 그 다음에 레터럴 페모럴 퀴테너스 너브, 그 다음에 아주 큰 페모럴 너브, 그 다음에 업트레이터 너브 이렇게 만들어져서 대퇴부의 앞쪽으로 이렇게 인너베이션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쿼드리스 머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는 세이크라 플렉스를 형성해서 가장 큰 브랜치인 사이틱 너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위쪽에서 이제 수페리어 글루티얼 너브, 인페리어 글루티얼 너브 이렇게 만들어져서, 수페리어 글루티얼 너브는 텐서 파시아 라타하고 글리터스 미니무스 미디우스를 인너베이션하고, 인페리어 글루티얼 너브는 글리터스 맥시무스를 인너베이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너브에서 푸덴달 너브가 이제 만들어진데, 요 푸덴달 너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스테리어 페모럴 퀴테너스 너브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요 너브들은 이제 아주 드물게 우리가 통증 치료에서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너브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너브들이 사이틱 너브가 형성돼서 사이틱 포라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되는데, 사이틱 포라멘을 통해서 내려올 때 그 표층에 있는 머슬이 피리포미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리포미스가 머슬이 너무 과도하게 하이포트로피 되거나 텐션이 증가돼서 사이틱 너브를 이리테이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틱 너브는 피리포미스 심부에서 나와서 수페리어 게멜리, 작은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들, 수페리어 게멜러스, 업트레이터 인터너스, 그 다음에 인페리어 게멜러스, 그 다음에 쿼드라투스 페모리스의 이제 표층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도시적인 그림인데, 요 그림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글리스 맥시무스가 있고, 그 심층에
이제 글리티스 미디우스 미니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피리포미스가 있습니다. 피리포미스가 있고, 피리포미스 심층으로 사이팅 너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피리포미스 머슬 어퍼보더에 수페리어 글루티얼 러브가 나오고, 피리포미스 로어 보드에서 인페리어 글루티얼 러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페리어 글루티얼 러브는 글루티스 맥시무스 이노베이션하고, 수페리어 글루티스 러브는 글루티스 미디우스 미니무스, 그 다음에 여기 텐서 파시아라타를 이노베이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팅 너브하고 같이 나오는 너브가 포스트레페널 큐테너스 너브가 되겠습니다. 큐테너스 너브가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너브가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내측에 이제 퓨덴달 너브가 있어서 퓨덴달 너브가 나와서 여기 세이크랄 튜버러스 리가멘트 하고 세이크로 스피노스 리가멘트 사이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퓨덴달 쪽에 그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갖고 아주 드물게 퓨덴달로부터 블록에 이제 그 타깃이 됩니다. 포스트에피메랄 큐테너스 러브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기스켈 튜버러스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그 글루티우 쪽에 그다음 포스트레 사이에 센서리 이노베이션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것의 브랜치가 하나가 이제 그 인페리어 여기 글루티얼 쪽을 그 센서리 이노베이션 하는 그런 센서리 너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팅 너브 심층에 이제 작은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들인데 요것들이 이제 초음파에서 잘 보이니까 잘 구분이 되고, 또 이제 그 인젝션 할 때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수페리어 게멜라이, 그 다음에 업트레이터 인터너스, 그 다음에 인페리어 게멜라이,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코드라투스 페모리스가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